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는 김동익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마이크를 좀 대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책 많이 읽으세요? 어, 이 업계만큼 책을 읽으라고 강조를 하는 데가 없죠. 그런데 또 이 업계만큼 책을 또 안 읽는 업계가 없는 것 같아요. 리더들이 책을 안 읽으면요, 파트너들도 책 안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트워커의 서재라는 이름으로 해서 책을 소개하는 그런 파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책이 이겁니다.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제가 이거 예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유튜브 꼭 해야 돼요. 예전에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막 이게 막 접어놓고요, 안다가 막 낙서 글씨 막 쓰고요. 왜냐면 제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종이 위의 기적 뭐 이런 거, 뭐 이런 내용을 좀 쓰면 제가 좀 가슴이 좀 설레입니다. 특히나 이 네트워커들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류의 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업계가 좀 그렇죠. 하는 일은 많아도 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업계가 바로 또 이 네트워크 업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저한테 좀 느낌이 좀 좋았었어요. 자, 이 책의 뒷면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놀라지 마라. 당신이 펜을 드는 순간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쓰면 거짓말처럼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진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믿기지 않는가? 영화 한 편당 2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출연료를 받는 영화배우 짐 캐리도 세계 2,000개 이상의 신문에 딜버트 만화를 연재하는 스콧 애덤스도 국제금융가의 여왕 수지 올만도 모두 쓰기의 마법을 실제로 실현해낸 사람들이다. 이제 당신이 쓰기의 마법을 체험할 차례다. 이 저자를 보면요, 헨리에트 앤 크라우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 책 이외에도요, 마음을 종이에 담자, 뭐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록법 이런 것들처럼 쓰는 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책을 써 왔었어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존에 이런 거 쓰면 이루어진다는 것의 대가라는 뜻이죠. 한두 번 겪어보고 한두 번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 것 같아서 2020년 새해 벽두에 첫 번째로 이 책을 권합니다. 자, 첫 번째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볼게요. 프롤로그에는 이집트 필경사 조각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조각상 무릎에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얹은 채 철필로 무언가를 적고 있는 이 형상에 모두 담겨 있다. 기록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진리 말이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오래된 믿음이기도 하다. 자, 이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이것은 진리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프롤로그 첫 번째에 딱 이러고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 에필로그의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집트 조각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조각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끝까지 했던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고대부터 전에 내려져 오던 비법이다, 시크릿이다, 비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두 가지 드려놨어요. 짐 캐리 얘기는 뭐 굉장히 유명하죠. 자기가 무명 배우였을 때 헐리우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썼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 네트워커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스콧 애덤스의 이야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콧 애덤스는 목표를 기록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주장해 왔던 무명 만화가였었어요. 스콧 애덤스는요, 공장 노동자였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세계적인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했죠. 나는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될 것이다. 이 말을 15번씩 썼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 계속해서 신문사에다가 그 원고를 보냈는데 계속 퇴짜를 맞았던 그런 시기였죠. 한두 번 퇴짜를 맞은 게 아니고 수백 번 퇴짜를 맞았답니다. 이게 보면 이 거절이라는 건 참 네트워커나 만화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가는 그 길목에는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고 뭐 거절을 당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반 사회의 성공에서도 수많은 거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신문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그의 만화를 연재하게 되죠. 꿈이 하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시 꿈을 바꿔서 또 이렇게 15번을 썼다고 해요. 나는 세계 최고의 만화가가 되겠다.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만화가의 만화가 딜버트라는 이 만화가 전 세계 2,000종의 신문에 연재가 되고 있다고 해요. 캐릭터 상품도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고요. 만화 주인공 딜버트를 주제로 한 TV쇼도 매주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스콧 애덤스는 이런 말을 매일 15번씩 적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퓰리처상을 받을 것이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머리말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어느 날 피터, 12살 된 아들 피터가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 청소하다가 2년이 지난 2년 전에 자기가 써놓고 잊어버린 그 메모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2년 동안 자기가 거기에다 종에다 써놓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 저자가 그러고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쓰는 것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것은 기록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종이에다 쓴다는 얘기는 기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종이에 쓰는 방법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써있게요? 그냥 무조건 쓰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은 날짜를 꼭 쓰라는 얘기죠. 누구라도 자신의 꿈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없다. 무조건 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요,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하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한 거의 20가지 정도? 그 정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해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런 말이 있죠. 해보면 알게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해보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인스타에 그게 나와 있더만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냥 글에다 써보십시오. 뭐 노트가 냅킨이 됐건 뭐 찢어진 종이가 됐건 아니면 양장본이 됐건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그냥 어떤 종이건 어떤 펜이든지 간에 있으면 바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라 이거죠. 쓰면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믿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될까? 그러면 안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쓰면서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 글을 읽고 나면 이런 얘기가 떠올라요. 어느 한 마을에 비가 안 와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테니까 모든 마을 주민들은 모여라,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우비를 뒤집어 쓰고, 비가 안 오는데 우비를 뒤집어 쓰고 우산을 들고 그리고 교회를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웃으면서 비웃는 거죠. 야, 비도 안 오는데 그걸 왜 쓰고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그 소년이 그 마을 주민들에게, 어른들에게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희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소년은 믿은 거죠. 어른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본인들이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면서도 비가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 아이는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갈 때에는 반드시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비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였죠. 자, 1장을 보시면요, 여기에 1장 첫 페이지 요
요 몇 줄 안 되는 이 내용들이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머리를 쥐어짜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자신만의 목표를 담은 목록을 작성하라. 아늑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페라떼 한 잔을 앞에 두고 혹은 안락한 집 부엌에서 페퍼민트 차 주전자를 불에 올려놓고 말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록하기 시작하라. 빨리 기록하라. 종이를 앞에 두고 머뭇거리지 마라. 목표가 너무 거창해서 실현 불가능할 것 같아 포기하고 싶더라도 무조건 기록하고 옆에 별표를 해두어라. 아직 달성되지 않은 살아있는 목표라는 표시이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도 움츠러들지 마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전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라. 계속 적어 내려가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들을 원하는 만큼 길게 적어라. 이겁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요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20가지 정도 기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는 내용들을 분류를 해서 그 사례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앞길이 막막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때 그때의 말을 대변하는 것 같은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리처드 볼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발 현실에 눈을 떠 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대사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 설명을 할 때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제발 현실에 눈을 떠. 가장 슬픈 대사라고 합니다. 종이에 적는 순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 종이 위에 적으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칼 융이 주장하는 동시성 이론과 같다고 여기는 적혀 있습니다. 칼 융의 동시성 이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를 한번 아는 만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칼 융이 어떤 환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속에서 어떤 분에게 황금 풍뎅이 모양의 장식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창문에서 소리가 나서 봤더니 거기에 황금 풍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 풍뎅이를 잡아서 그 환자에게 선물로 주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가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적과 공간적 제약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물통을 여기다가 놓으면 물통은 여기에 놓여 있는 거지 이게 런던에 있는 탁자 위에 놓여져 있진 않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데 정신세계는 다르다는 거죠. 정신세계에는 원인과 결과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병을 탁자 위에 올려놔도 이것이 런던에 있는 책상 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동시성 이론입니다. 학자들은 정말 대단하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학자들은 절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걸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우주로부터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에너지 파동이나 전파, 진동 등을 발산해서 필요한 사람이나 해결책을 자신에게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이게 양자물리학에서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신의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됐든 간에 이 모든 이론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아무리 비참한 순간에도 당신 삶의 거대한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즉, 결국 삶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와중에도 더 커다란 힘이 우리 모두를 각각 인도하고 보살피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에다 적어서 보내면 우주가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당신이 보낸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노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예도 드려놨어요.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비서 하나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고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종이에다 적어라. 그렇게 하고 본인도 열심히 그 사람을 알아봐 줬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발견을 하고 그 친구에게 네가 원하는 비서를 찾았어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미 구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럴 때 나의 수고는
헛수고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두 사람의 목표가 공통적으로 교집합을 이루면서 둘이 같이 해낸 거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 저자는 냄비 휘젓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냄비를 휘젓고 그도 냄비를 휘저으면 그것이 수레바퀴가 돼서 일이 점점 만들어진다는 논리죠. 그래서 목표를 기록하면 내 목표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행동이 다른 곳에서 움직임을 이끌어낼 것이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를 때도 적어라. 뭘 적으려고 보니까 적을 게 없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으라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록하기 시작하라. 쓰고 또 쓰고 계속 써라. 기록하다 보면 당신의 목표가 호련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를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조금 마음에 드는데요. 두려운가? 사실 우리 모두는 삶의 특별 좌석 뒤편에 살고 있는 그림자 예술가와 다름없어요. 그래서 결심만 선다면 끊임없이 무대 위로 나아가고자 하지요. 그러나 정작 조명을 받게 되면 갑자기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겨서 꽃무늬를 빼고 맙니다. 난 이런 이유로 자신의 꿈을 축소시키는 사람들을 항상 봐왔습니다. 제발 슬픈 얼굴의 그림자 예술가가 되지 마라.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의 얘기도 적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상에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책을 번역했던 안기수님이 온기니의 글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책은 메모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록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할 일을 적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하고도 식상한 진리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책은 운명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내 삶의 대본을 스스로 작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온갖 걱정과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만 있다면 결국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대본을 스스로 작성하고 원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니, 그렇게 되도록 신비한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니,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단지 마음속에 있는 말을 종이 위에 적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니 정말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납니까? 종이에 적으면 이루어진대. 그럼 어떤 분들은 정말이야? 나 그거 지금 당장 시작해볼까? 시작해봐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종이에다 써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질 거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다음 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책을 써서 이렇게 종이 위에 써서 기적을 이루어냈는지 한 20가지 정도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활용했던 그 방식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써보면요, 정말 기적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의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 책을 골랐고요.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한 2편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